100명 뽑으라 하면 지가 가고 싶은 데 가서 아무나 막 불러가지고 그냥 100명 다 뽑아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편입 표본 추출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지가 뽑는 대로, 뽑고 싶은 대로 다 뽑는다 하면 이거는 여러분 생각에 표본 추출 방법으로도 합리적인 표본 추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아니죠, 이거는. 그죠? 예,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하튼 간에 확률을 동원하지 않는 그런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로 일반 편입 표본 추출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은 판단 표본 추출 방법. 판단 표본 추출 방법. 자, 판단 표본 추출 방법. 이게 도대체 뭘까? 지금부터 내가 여러분들 자세히 이야기해야 될 때 한번 생각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내가 뭐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연구를 하고 있냐면 나는 내가 저번에 얘기했던 저는 얼리 어댑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얼리 어댑터. 여러분 얼리 어댑터가 어떤 사람입니까? 신제품 나왔다 하면 제일 먼저 채택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에 대한 아무도 알려진 게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런데 얼리 어댑터에 대한 이 사람들이 누가 얼리 어댑터고 이 사람들 어떻게 찾는가 가장 중요한 건데 그걸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얼리 어댑터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한마디의 어떤 그런 클루라도 한마디의 어떤 실마리가 되는 그런 말이라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하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일반 사람한테 인터뷰한 것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서울 시내에 수많은 인간들 다 있는데 그죠? 이 인간들 중에서 얼리 어댑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아는 사람들은 누가 좀 더 할까? 누가 좀 더 알았다 할까? 한번 생각해 봐요. 누가 좀 더 얼리 어댑터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좀 더 실용성 있는 말을 해줄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봐요. 누굴까? 누가 얼리 어댑터에 대해서 좀 더 의미 있는 말을 해줄까? 우리한테. 바로 그게 뭐냐면은 거기 있는 바로 누굽니까? 그게 표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판단 표본 추출이라고 때 판단 표본 추출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판단. 판단. 그러니까 조사자가 판단해서 표본 추출하는데 이거 실제 판단 표본 추출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전문가 표본 추출 방법을 얘기해요. 전문가 표본 추출 방법. 얼리 어댑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문가는 얘기는 뭐냐면 좀 더 그쪽에 관련된 책자를 봤다든지 또는 연구를 했다든지 스스로 막 디뎠다든지 이렇게 수많은 그런 관심을 갖고 막 행동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인간들에 비해서 얼리 어댑터에 대해서 좀 더 합리적이고 좀 더 객관적이고 좀 더 실용적인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 표현 추출 방법이 바로 판단 표현 추출 방법 가장 대표적인 경우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문가 표현 추출 방법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저 사람은 전문가다. 내가 판단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표본 대상을 선정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반 표본 추출 방법, 아까 뒤에 나오는 확률 표본 추출 방법 이런 걸 사용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뭐 개인에 대해서 뭐 이렇게 표본 확률 갖다 또 높이고 낮추고 이런 거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 표본 추출 방법은 뭐냐면은 그 조사한 사람이 그 사람은 0.5%, 0.2%, 그러니까 일정하게 자기가 판단해서 뽑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사람의 어떤 그런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지만 얼리 어댑터를 갖다 판단하고 얼리 어댑터를 판별하고 얼리 어댑터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사자가 생각하는 전문가들의 어떤 그런 전문 지식 정도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중요하죠, 당연히. 그죠? 그 사람은 뭐냐면 전문가의 어떤 전문 지식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갖다 꺼내고 그 꺼낸 이야기 중에서 이제 쓸모있게 사용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문가 판단 표본 추출하는 게 확률적인 표본 추출 방법은 아니지만은 그렇지만은 자세히 생각해보면 이거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그러니까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실마리를 잡아주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할당 표본 추출 방법이에요. 할당 표본 추출 방법. 이거는 뭐냐면은 일반 우리 현재 마케팅 조사 방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할당 표본 추출 방법. 할당 표본 추출 방법. 자, 무슨 얘기냐면은 보통 이제 그 뭐 TV라든가 또는 뭐 케이블 TV라든가 또는 휴대폰에 대한 어떤 조사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이제 조사기관에 맡기면 조사기관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할당 기준을 정합니다. 남자 60%, 여자 40%. 그다음에 남자 중에서 뭐 서울시대 대학교 뭐 몇 프로, 지방대학교 몇 프로 이렇게 할당 기준을 정합니다.
그래서 그 할당 수준에 맞는 사람들 뽑아요. 그래서 그 할당에 딱 맞춰서 그냥 그 사람들 집중적으로 다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할당 표본 추출 방법입니다. 이 할당 표본 추출 방법은 남대로 아까 얘기했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냥 무식하게 아까 뭐 아무한테 찍는 것보다는 그래도 딱딱 대표적인 있는 그런 집단 잡아 그 집단 대표하는 사람들을 뽑는다는 차원에서 보게 되면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 이것도 예전에 확률적인 어떤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그런 점에서 있어서는 확률 표본 추출 방법에서 어떤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점이 있다는 생각을 알 수 있어요. 여하튼간에 실무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할당 표본 추출 방법은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할당 표본 추출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바로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인데 그 다음은 확률 표본 추출 방법입니다. 확률 표본 추출 방법, 단순 무작위 확률 표본 추출 방법, 정합 표본 추출 방법, 군집 표본 추출 방법 이 세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하고 확률 표본 추출 방법 뭐가 다를까? 한번 생각해봐요. 도대체 비확률 표본 추출 확률이 없다는 건데 확률 표본 추출하는데 확률하고 무슨 상관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 확률 표본 추출 방법 어떻게 다를 것 같아요? 상당히 중요한 그런 말이고 이 말은 저도 뭐냐면 이런 그 조사 방법론 쪽을 강의하다 보니까 이제 뭐 기업체라든가 또는 공공고시라든가 이런 데 가서 이제 문제를 낼 때가 있는데 이때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이 표본 샘플링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도대체 확률이란 게 무슨 얘기냐?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은 도대체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며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 그 차이가 뭐냐? 이걸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아주 여실하게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죠? 자,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이라는 그런 것은 말 그대로 비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표본이 추출될 확률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사람을 뽑을 때 이 사람을 뽑히는 확률이 뭐 2분의 1이었는지 3분의 1이었는지 5분의 1인지 10분의 1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자기가 어떻게 판단해서 뭐 높다고 낮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정확하게 그 사람의 어떤 할당을 갖다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할 확률을 갖다 우리가 숫자로 정할 수 없는 것 같다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의 얘기입니다. 반대로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은 뭐냐면은 저 사람 한 사람 뽑을 확률은 우리가 100분의 1이야. 딱 숫자로 정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0분의 1이라는 거는 옆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 다 100분의 1이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확률 표본 추출 방법입니다. 자, 100분의 1이다. 저 사람을 뽑을 확률은 100분의 1이라고 모든 사람이 다 100분의 1이라는 거는 어떤 우리가 뽑을 때 어떻게 뽑았다는 얘기입니까? 랜덤하게 뽑았다는 얘기죠. 그죠? 100명을 랜덤하게 뽑아놓고 그중에서 그중으로 대상을 하기 때문에 이거 100분의 1이지 않습니까? 전체가 뭐 모집단이 100명인데 그중에서 뭐랄까나 100명을 갖다 우리가 뽑을 조사 대상을 했다는 얘기다. 전체 모집단이 10,000명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했던 그런 실제 편 프레임은 한 100명 정도 된다고 한다 그러면은 10,000명에서 100명 정도 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만 분의 100이면 얼마입니까? 100분의 1이잖아요, 그죠? 100분의 1 맞죠? 예, 그래서 그렇게 100분의 1이라고 딱 정해서 이제 줄 수 있는 그런 수치를 딱 하나의 수치를 딱 줄 수 있는 그게 바로 표본 추출 방법의 가장 중요한 어떤 건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은 그게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 방법은 어떤 거냐면은 그야말로 랜덤하게 100명 같은 100명을 랜덤하게 1번부터 100번까지 쫙 번호를 매겨놓고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랜덤하다는 거죠. 예, 무작위로 추출한다는 거.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어떤 게 있을 수 있습니까? 랜덤하게 볼 수 있는 방법.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거는 주사위입니다. 주사위 있죠. 1번부터 1, 2, 3, 4, 5, 6 있잖아요. 그죠? 그 던져가지고 1 나오면 1, 2 나오면 2, 뭐 100자리, 10자리, 1자리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숫자 주사위 던져서 이렇게 하는 방법. 또는 동전 앞뒤 던져서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표본 추출 방법, 확률적 표본 추출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런 확률적 표본 추출 방법 사용해가지고 랜덤하게 뽑는 것들이 바로 이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 방법입니다. 그죠? 이게 어떤 그런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 방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심플하게 그냥 랜덤하게 뽑는 것이지 이 이상이 그 이하도 없고 그 이상도 없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청화 표본 추출 방법은 뭐냐면은 이거는 아까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 중에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그 할당 표본 추출 방법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예, 비슷한 건데 근데 이건 뭐냐면 이거는 확률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대한민국의 남자 여자 퍼센트지 있지 않습니까? 60% 40% 하면 6대 4 그죠? 그다음에 대한민국 60%라고 하면 그 중에서 뭐 몇만 명이 있다 하면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서울시내에 사는 사람들 몇만 명 이렇게 그 비율로 구해가지고 그 비율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들 갖다 그 선정해 나가는 이런 것 갖다 우리가 청화표본 추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군지표본 추출 방법이 어떤 거냐면은 이건 조금 다른 겁니다. 이건 좀 다른 건데 이거는 제가 예를 하나 더 드리겠어요.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보기 바랍니다. 이제 정부에서 뭐 어떤 걸 생각하고 있냐면은 정부에서 최근에 그 우리나라 모든 인근 지역이나 이런 데서 보면 컴퓨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난리 난 데가 많지 않습니까? 온라인 이런 것도 강의하려고 하는데 컴퓨터 없어서 뭐 강의 제대로 못하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정부에서 관심 있는 게 어떤 게 관심이냐면 도대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컴퓨터의 어떤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 능력 관점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갖다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적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분야가 더 떨어지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이런 걸 좀 알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